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이윤주입니다.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에어컨을 틀어도 견디기 힘든 무더위에 자칫 건강을 잃기 쉬운데요. 실내외 온도차에서 오는 냉방병. 높은 기온 탓에 상한 음식을 먹어 생기는 식중독 환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식재료 관리와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처럼 고즈넉한 곳에서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바람, 다들 가지고 있을 텐데요. 직접 갈 수 없다면 화면으로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한옥스테이에서 느긋한 여름 일상, 함께 누려보시죠. 여기는 지곡마을입니다. 혹시 이곳에 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마을에 중턱쯤 살고 있는 28살 이슬아입니다. 부모님이 살던 한옥을 가꿔 지금은 한옥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옥에서 보내는 저의 하루를 따라가 보실까요? 붉은 빛을 띠던 블루베리가 어느새 검푸르게 잘 익었습니다. 이곳에서 수확의 즐거움도 맛보고요. 블루베리와 요거트를 넣은 초간단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잠시 잠깐 풍경 좋은 한옥에 앉아서 마음의 양식도 쌓고요.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며 사색을 즐기는데요. 하지만 이건 다 여기 오신 손님들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연기는 이제 그만, 현실 이슬아로 변신할 시간! 현실 호스트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잡초, 이놈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하듯 저와의 신경전을 펼치는데요. 잡초 때문에 3보 이상 전진을 할 수 없어요. 세 걸음 걸으면 일이고 세 걸음 걸으면 일이고 꽃들이 안 다치게 아빠 머리에 새치 뽑듯이 잘 뽑아줘야 됩니다. 날이 더워지니 식물들도 갈증이 많이 나나 봅니다. 진짜 관심을 조금만 안 줘도 금방 죽어버리거든요. 물도 매일 줘야 되고.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감동입니다. 작년 여름에 토마토를 먹고 던져놨는데 토마토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지대를 이렇게 세워놨더니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토마토 밭이 됐어요. 저희 토마토가 근데 진짜 달아요. 먹는 모습이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주인공 김태리 씨와 닮지 않았나요? 캐리님 죄송합니다. 다음 할 일은 한옥집의 터줏대감 챙기기입니다. 괜찮아. 돼요. 제가 돌보는 길냥인데요. 한옥스테이 장기 투숙객이랍니다. 벌써 1년 가까이 방문하고 계시네요. 도대체 하루에 몇 끼를 먹는 거야? 자, 제 그 SNS 보시고 야옹이들 간식 사서 오시는 게스트분들도 많으시고 고양이 친구들에게 한옥 맛집이라고 홍보까지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아참, 깜빡할 뻔했네요. 저희 집에 장기 투숙 중인 또 다른 녀석이 있습니다. 저만의 미니 향어 양식장인데요. 미니 양식장처럼 향어를 키우는데요. 제 겨울 안주입니다. 겨울에 살이 단단해졌을 때 먹으면 맛있어요. 겨울 연습해보자. 이제야 본격적인 청소를 시작합니다. 사실 호스트의 제일 중요한 일상인 게스트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건데요. 제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침구인데요. 관리하기는 좀 힘들어도 흰색 침구를 고집하는 이유, 바로 청결 때문입니다. 게스트들이 안심하고 묵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자연 건조를 하는데요. 요즘처럼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침구 관리하는 데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옥스테이를 운영하다 보니 이제는 쓸고 닦는 분야의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전날 한옥스테이에 체크인했던 새 손님이 흔적을 남겼네요. 한옥스테이의 유일한 초가집인 이 오두막은 시골 새들의 전용 쉼터가 됐는데요. 손님 블랙리스트에 올려 출입금지라도 시키고 싶지만 말이 안 통하니 그냥 놔둘 수밖에요. 아침 내내 움직였더니 배꼽 소리 시계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오늘 새참은 특식으로 준비해 볼까 합니다. 뒤뜰에 있는 닭장부터 털어보기로 했는데요. 닭고기 나은 게 사실 많을 것 오, 갓난 유정란 3개를 득템했습니다. 아직까지 온기가 느껴지네요. 다시 텃밭을 찾았습니다. 향긋함을 더해줄 풍선기와 쑥갓을 준비하는데요. 봄부터 식탁에 올랐던 것들인데요. 여태껏 다 내주고도 싱그러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수확한 채소는 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에 냉수마찰을 시키는데요. 물이 워낙 깨끗하다 보니 대충 씻어도 걱정 없습니다. 드디어 시골 재료 준비 끝! 오늘의 메뉴는 푸성기 비빔밥입니다. 밥 위에 올릴 계란 프라이를 만드는데요. 고소하고 영양 만점인 유정란은 알이 큼지막하고 노른자가 땡글땡글한 게 특징입니다. 이제는 계란과 밥, 채소를 함께 버무려 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고소함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참기름을 듬뿍 넣고 다시 손목 운동 시작! 정말 먹음직스럽죠? 조촐하지만 마음 많은 진수성찬인데요. 일한 뒤에 먹는 이 맛, 정말 꿀맛입니다. 폭풍흡입을 하다 보니 한 그릇 뚝딱. 오늘 점심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소화시키러 가볼까요? 바구니를 들고 어디를 가냐고요? 어제 빨아놓은 수건들이 저를 목 놓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건을 개서 게스트룸에 넣어놔야 하는데요. 단순한 육체 노동이지만 뒤늦게 저의 적성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끼로 더럽혀진 연못 구석구석을 씻겨내고요. 감나무 밑에 떨어진 나뭇잎도 쓸어냅니다. 오픈 준비 중인 한옥의 상태도 점검해야 하는데요. 기와가 낡아서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사진을 찍어 견적을 받아봐야겠습니다. 이번엔 봄에 모아둔 페랭이꽃 씨앗을 정원에 뿌렸는데요. 얘들아 잘 자라주렴. 이 모든 일을 4시간 안에 다 끝내야 하는데요. 그것도 혼자서 말이죠. 바쁨 속에서도 잠깐의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갈증을 달래기 위해 비장의 무기 수박을 꺼냈는데요. 이것이 애플 수박의 플렉스! 정말 잘 익었죠? 작은 씨앗이 큰 수박이 됐듯이 제 삶도 잘 연끌어가고 있습니다. 대박! 진짜 맛있다. 시원달달한 그 맛에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네요.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는데요. 저의 절친입니다. 학창 시절 제가 힘들 때면 늘 제 곁을 지켜주던 고마운 친구인데요. 이 친구마저 부러워하는 저의 한옥스테이 라이프. 하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텃밭 가꾸고 이제 과일 뿌둑뿌둑 씻어서 이렇게 사는 거는 시골 라이프의 환상입니다. 네, 실제로는 노동입니다. 저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라는 도시에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영주권 취득을 하고 누가 보면 이제 뭐 성공한 유학생활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순간순간이 워낙 힘들었고 전 뉴질랜드 식품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
QA 매니저라고 식품 안전을 관리하는 담당자로서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이제 맡아서 하는 그런 자리였고, 이제 식품 수출까지 하는 업체여서 식약처 관리도 엄청 엄격했고 막중한 직업이다 보니 그런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많은 직업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뉴질랜드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맨날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뭐 전화로 싸우고 메일로 싸우고 이제 그랬었는데, 여기 이제 한옥스테이를 운영하면서 이제 게스트 분들을 맞이하고 이제 보낼 때 이제 웃으면서 오시고 웃으면서 가시고 즐거움을 이렇게 호스팅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동안 방치돼 왔던 한옥, 군데군데 까맣고 지저분했던 흔적을 일일이 손으로 닦아냈는데요. 그 결과 지금의 한옥스테이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밤에 보는 풍경도 참 아름답죠? 저의 피땀 눈물이 깃든 한옥이랍니다. 저는 되는 대로 이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제 되는 대로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게 멋대로 산 것 같은 그런 단어지만, 그 순간순간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그렇게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느새. 그래서 그 결정들이 만족합니다. 마음에 듭니다. 왔나? 사실 친구가 도착하기 30분 전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때마침 손님이 없는 여유로운 날이라 손님이 사용하는 그릴이 오늘은 제 차지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무더위에 대비해 보양식으로 고기를 준비했는데요. 탁월한 선택이었네요. 구경 천천히 나중에 하고. 잘 먹겠습니다. 나는 상추만 마이모라 마이모. 내 건 아니지 마이모기. 네가 샀지 마. 마이모. 난 상추만 먹으면 된다. 고기는 빈손으로 손님들이 먹어라. 나는 빈손으로 했다고 진짜 빈손으로 오네. 내일 모레 마시겠다. 포떡포떡 달아라. 짠, 반갑습니다. 그렇게 긴 한옥스테이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치열하고 힘들었던 10년간의 유학 생활을 끝내고 한옥스테이와 함께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전통 한옥의 멋스러움에 반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 기대하는 저는 오늘 또 설레임을 안고 한옥스테이로 출근을 합니다. 한옥스테이의 일상, 가을편 또 많이 기대해주세요. 조용한 시골 풍경에 그림 같은 한옥에서의 하루. 코로나 시국만 아니면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데요. 여행 가서 예쁘게 정돈된 숙소에 머물게 되면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했었는데요. 그 아름다움 뒤에는 주인장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었던 거구나 이제야 헤아리게 됩니다. 여름 풍경에 이어 가을, 겨울 풍경은 또 어떨까요? 그때는 직접 머물러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푹푹 찌는 여름, 몸축나기 좋은 계절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맘때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보양식만한 게 없을 텐데요. 요즘 충북 제천에 가면 특별한 보양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맛보러 가보시죠. 덥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이틀째 폭염 경보가 내려진 충북에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난 괜찮지 않아.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여름. 기력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기력이 쇠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여름, 기운과 면역력을 북돋아주는 음식으로 기력을 보충해볼까요? 몸을 보호하는 약재로 알려진 황기. 충북 제천에서 황기를 이용한 몸보양 음식을 만나봅니다. 여름철 기력을 보충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보양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갑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운을 불끈 쏟게 하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네네. 뭐가 특별하죠? 여름에는 뭐냐면 백숙이죠. 네, 백숙 뭐 특별할 게 있나요? 또 황기백숙입니다. 저희에서 하는 거야. 황기 백숙이요? 여름철 호랑이 기운이 솟게 하는 제천 황기백숙입니다. 재료만 봐도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황기백숙 요리 시작합니다. 약초의 고장 제천에서 직접 재배한 다양한 재료와 커다란 토종닭을 넣어서 팔팔 끓여주는데요. 주재료가 황기고 그다음에 엄나무, 더덕, 둥글레, 대추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팔팔 끓인 황기백숙 위에 버섯과 대파 등을 올려 한 번 더 끓여주면 집 나간 입맛까지 돌아오게 만들 제천 황기백숙 완성입니다. 한상 차려졌습니다. 사장님, 근데 황기 백숙이요? 네. 저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그래요. 우리 제천은 황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백숙을 네. 많이 합니다. 아니 이거 닭 한 마리 아니에요? 이거 봐요. 제 팔뚝만 해요. 와,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가 그냥 꽉 차겠어요. 황기백숙을 먹기 좋게 손질한 후 거대한 닭다리부터 뜯어봅니다. 그 맛은 과연? 쫄깃쫄깃한데 부드러워요. 이게 뭔지 모르시죠? 국물도 한번 맛보겠습니다. 황기백숙의 진수는 바로 국물이라는데요. 어머, 정말 이게 정말 제대로 육수를 내셨네요, 정말. 예. 완전히 보약이라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소하기도 하고 이 많은 약재들의 향들이 나면서 정말 보양식이 되겠는데요? 야들야들하게 잘 익은 닭고기를 소금에 찍어 계속해서 입속에 넣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진한 국물 맛도 일품. 마지막으로 찹쌀밥을 넣어 팔팔 끓인 후 호호 불어가며 먹는 닭죽까지. 이민아 리포터 몸보신 제대로 하네요.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제가 기력이 아주 뿜뿜뿜, 아주 100% 충전된 것 같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에? 더 있어요? 저희 집 오셨으니까 네. 저희 그 황기 막국수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막국수요? 예, 그러니까 황기 막국수 일단 맛을 보시고 가세요. 여름철 별미 막국수가 황기를 만났습니다. 특히 이 집 막국수는 특허까지 받은 아주 특별한 막국수. 황기 막국수를 먹어봅니다. 맛이 어때요? 아유, 먹지만 말고 말 좀 하세요, 이민아 리포터. 손님도 상당히 좋아하시고 또 계속 오시고 단골 손님도 많이 계시고 여기 사실 시골이잖아요. 이 면수들이 좀 많은 곳인데 저희 가게가 잘 되는 이유는 그 손님들이 그래도 한 번 드시면 다시 찾아오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이 됩니다 지금. 와, 황기 백숙에 황기 막국수까지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제천 황기 음식으로 기력 회복하세요. 약초의 고장 제천. 물 맑고 공기 좋은 이곳에 황기를 이용한 또 다른 몸보신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보양식일지 궁금합니다. 지금 뭘 놓고 계신 거예요? 저희 한기 구절탕의 주인공 한기. 그렇습니다. 황기를 이용한 또 다른 보양식 황기 구절탕입니다. 어떻게 만드는 음식일까요? 먼저 다양한 재료들을 잘게 써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인삼과 버섯, 그리고 이건 뭐죠? 말하면 안 되고 이거 재료를 빼려고 했었는데요. 저희 집만의 비법, 한기 구절탕에만의 비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서 더욱더 이렇게 닭 냄새나 뭐 이런 거 다 잡아주면서 향긋한 맛이 나서 되게 이 진피로 인하여 인기가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재료 손질이 끝난 후 잘 지은 밥 위에 표고버섯과 능이버섯, 대추와 인삼, 진피와 삶은 닭고기, 그리고 달걀 고명까지 얹은 후 황기 삶은 물을 부어 끓여주면 황기 구절탕 완성입니다. 이야, 임금님 수라상 같은 느낌적인 느낌. 황기 구절탕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희 여기 고장이 제천이잖아요. 네. 제천에 음식 브랜드라고 약채락이 있어요. 그 약채락에서 모든 회원님들이랑 같이 저희가 이 한기 구절탕을 개발을 하였고요. 제가 이걸로 향토 음식 경연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어요. 네. 대상이요? 그렇습니다. 황기 구절탕은 2019년 충청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에서 무려 대상을 받은 메뉴랍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럼 제가 이 대상을 받은
환기 구절탕을 시식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드시기 전에 저희가 드리는 에피타이저가 있어요. 제천하면 딱 떠오르는 제천 빨간 오뎅. 네. 그러니까 저희가 빨간 오뎅을 좀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에피타이저로 내어드리고 있거든요. 빨간 양념이 흥건히 밴 어묵 위에 송송 썬 파가 올려져 입맛을 돋구는 제천 빨간 어묵입니다. 왜 제천하면 빨간 오뎅일까요? 글쎄요, 저 어렸을 때 치과보험 말고 엄마한테 500원만 받아가지고 늘 매일 사 먹으려고 했던 게 빨간 오뎅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천이 이렇게 빨간 오뎅으로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먹으면 또 추억도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럼요. 어릴 때 500원 하면 다 어린아이들 다 빨간 옷 사 먹고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어느 그랬죠, 지역이든. 아 그래? 아니 빨간 오뎅 없었어 제천. 다들 포기한다고. 대상받은 보양식 환기 구절탕 맛을 봅니다. 고명으로 올라온 재료들을 슥슥 비벼서 한 숟가락 입속에 넣어보는데요. 그냥 약재 맛도 나면서 그 닭의 그 고소한 맛도 나면서 뭔가 상큼한 뭔가 맛도 나면서 여러 가지 맛이 입안에서 맴돌아요. 손님들이 항상 이 환기 굴전탕을 드시고 나가시면서 정말 건강해지고 간 것 같다라고 말씀 많이 해주셔서 뿌듯해요. 뿐만 아니라 이곳은 건강을 생각하는 정갈한 밑반찬으로도 입소문이 난 곳인데요. 몸에 좋은 환기 구절탕과 친환경 유기농으로 만든 맛 좋은 반찬으로 이민아 리포터 또다시 몸보신 제대로 합니다. 아우 배부를 텐데 아니 그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또 자랑 하나 해도 돼요? 네. 쌈장을 개발했는데요. 요거 소스랑 된장 부분에서 이번에 대상을 받았어요. 강은순 씨는 얼마 전 개최된 제3회 대한민국 장류 발효 대전에서 상을 받았는데요. 된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답니다. 이야 대단하죠? 유기농 쌈 위에 우렁 쌈장을 올려 입속에 넣어봅니다. 마치 텃밭에서 갓 따온 채소에 쌈을 싸먹는 느낌. 윤기 차르르르르 흐르는 돌솥밥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 여러분 제천의 환기 음식 많이 드시러 오세요. 몸을 보호하는 약재로 알려진 환기. 환기를 이용한 몸보양 음식이 있습니다. 푹 삶은 환기백숙과 환기 더덕 막국수, 환기 구절탕까지 이 여름 환기 음식으로 기력을 확실히 충전하세요. 약초의 고장으로 이름난 충북 제천. 환기를 활용한 다양한 보양 음식이 개발돼 있는데요. 환기 백숙부터 환기 막국수, 환기 구절탕까지 취향 따라 입맛 따라 골라 먹을 수 있겠습니다. 백숙과 막국수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맛인데 향토 음식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환기 구절탕은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평소보다 지치고 기력 없다 하는 분들 든든한 보양식 챙겨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제주 해녀 문화가 자리 잡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특히 제주 바다가 품은 풍부한 어장 탓에 여러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필사적으로 평화롭게 바다를 지켜냈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과거 제주의 이야기, 해녀 삼촌에게서 직접 들어봅니다. 어장 군제. 어장 분쟁. 뭐 이렇게 바닥 바꿔서 싸우는 거. 용서하고. 아이고 많이 있었죠. 어장이 저 양어장 때문에 많이 있었죠. 경계도 경계 싸움도 하고 머구리뼈에 옛날은 많이 쉴 때 또 머구리왕 다 잡아가면 또 그 때문에 머구리하고도 막 싸워서 수협으로 가고 막 그런 현상도 많이 있었지 옛날은. 또한 잠수부도 해녀에 못지않은 커다란 일을 합니다. 수중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갖춘 다음 잠수옷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배 위에서는 끊임없이 공기를 보내주어서 바닷속에 무진장하게 있는 보물을 캐내게 합니다. 그
머구리들 여가가지고 해녀들 작업할 시간이 딱 알지. 물때가 알아는 한. 우리 안 나갈 때 머구리는 아침 새벽부터 나와. 그러면 막 가해까지 들어오고 줄이 한 배에서 한 100m 정도는 안으로 들어와도 될 만큼 줄이 흘려져. 배는 밖에서도 머구리는 안으로 오는 거야. 기축해건행에 우리 나감 동안에 작업해서 나가보는 거야, 밖으로. 가보면 잡아난데 안 잡아난지 알아주지. 물 잡아난 데는 없잖아, 물건이. 없어서 없어, 가보면. 잠수기 여선, 일명 머구리와 해녀들의 분쟁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머구리가 사라진 바다, 해녀 삼촌들은 이곳에서 여전히 바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바로는 어때 오래만 가인데 물려 구경. 이거 하나 큼큼한 거게. 요거는 큰 거게. 과거 풍부한 어장으로 유명했던 온평리. 덕분에 머구리뿐 아니라 어장을 부러워하던 옆 동네 해녀들과의 분쟁도 잦았는데요. 잠수회장 나가 헐 때 이제 우리 온평이 바닥은 막 좋으니까 이 신산이사가 다 잡아가보는 거라. 하루가 우리 가보니까 막 이제 철력은행에 들정하는데 신산이사가 와서 들은 작업을 먼저 해버려서 견한 우리는 이제 오늘은 물질하지 말자 해네. 봄옷 입은 채로 신산이 탈의장에 가서 기다린 거야. 기다려가지고 이제 우리 바닥에 와서 물질을 왜 했느냐 해서 분쟁이 싸워서 그 오지 말랭하고 그쪽에는 합의 보고 그렇게 했어. 하루 우리는 작업 못하고. 용서하고 경기도 타. 경기 싸워. 이제 용수선은 자기네가 더 많이 처적형하고 고산선은 고산 많이 처적형 입으니까 이제 그거를 경기를 이제 끊지 못해요. 이제 수협 명예로 한 이제 지금도 수협 명예로 한 이쪽이. 걔는 차고 서면 이제 용수하고 고산하고 공동작업. 소라 해체할 때만 공동작업. 우리 마을 어장이 조금이라도 더 크길 바라는 마음은 어느 마을이나 마찬가지였겠죠. 이 비석은 20세기 초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어장 경계비입니다. 분쟁이 얼마나 치열했으면 비석으로 바다의 경계를 표시했을까요? 경계비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성산과 고성 사이에서 발견된 경계비는 2012년 9월 그게 드러났으나 좀 발견 시점이 좀 늦다 보니까 다시 모래에 감춰지면서 그걸 찾지 못했다가 2016년에 다시 또 큰 태풍이 불면서 지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의면 고성리와 성산리 지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해명 경계 대정 5년 2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정 5년은 일본식 연호인데 지금으로 보면 1916년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는 1917년 조선총독부에서 실측한 지도인데요. 어장 경계비를 기준으로 성산과 고성의 어장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지금도 이 경계 그대로 두 마을의 어장이 구분되고 있죠. 실제적으로 이 해양 경계의 근본적 원인은 어장 분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 해녀들의 그 가장 주 소득원이 미역으로 당시에 이 미역을 통해서 제주 해녀들이 벌어들인 소득이 굉장히 컸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미역들이 꼭 그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는 이 좋은 지점에서 이게 많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 간의 분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그래서 당시 아마 행정에서 정확하게 성산과 고성의 어장 경계를 그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분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이 종식된 게 거의 1960년대까지 이 분쟁이 있었고 이후에 행정에서 많은 개입을 통해서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이 분쟁이 사라졌고 지금 그 해양 경계선을 따라서 아직도 제주도 내 100여 개 어촌계에서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오늘날 혁명정부의 힘찬 시책에 힘입어 눈부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입지 조건이 좋은 제주 목장은 확충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동양에서도 손꼽을 큰 목장으로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한편 횡단 도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라산 기슭에는 우렁찬 건설의 고동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에서는 흰 유니폼으로 말쑥하게 단장한 해녀들의 마스게임이 벌어져 여러 가지 묘기를 보이면서 남쪽 바다 푸른 물결을 곱게 수어놓았습니다. 산업 개발이 시작되면서 제주 경제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주의 해녀들이 있었습니다. 소라는 최근래 제주 해녀들의 채취 어종입니다. 제주도가 일제 치하에 들어가면서 일본에 의해서 제주도 해녀들이 잡는 그 어패류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일본에 의해서 달라진 게 바로 이제 천초입니다. 오무가사리는 일본에 의해서 방직 공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풀로서 이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 이후에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서 소라를 중요한 이제 군수품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그게 제주도 내 성산이나 그 다음에 구자 뭐 이런 곳에서 캔 공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제주 해녀들이 소라를 채취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절 해녀들이 잡은 소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출되었는데요. 알맹이는 통조림으로 만들어 수출했고 껍데기를 이용한 자개단추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야말로 해녀들의 효자 작물이었죠. 이제 우리 어머니네 세대 때 물질할 때에는 소라 판매가 어서그네 하면 동네에서 상인 소라 받는 그 사람들이 소라를 받아 삶아 그거를 삶으면 우리가 그디 가근에 이 삶은 소라를 다 이제 까주면은 그 상인은 통조림 공장으로 그 통조림 공장은 옛날 묵은성엔 헌디 있지 이제 탑동 묵은성엔 헌디 통조림 공장이 있어나 쪽에 그냥 거기에 물건을 많이 가져갔죠 소라를. 근데 이제 그 공장이 어서졌을 거라 다 매립하에 불고. 제주의 경제를 이끈 산업역군 해녀. 이 시기는 전 국가적으로 해녀라는 직업이 재조명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제주 앞바다에서는 해녀들의 각종 잠수 대회가 열려 이체를 띄었는데 이 대회는 바다를 개척하려는 제주도민의 의욕을 한층 북돋아 주었습니다. 대회에 이어 정우식 제주도지사로부터 시상이 있었는데 특히 해녀 생활로 일생을 보내온 두 할머니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증정해서 오랜 해녀 생활의 노고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정우식 지사가 지금 제주 해녀들이 천시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산업 역군으로서 해녀의 가치를 존중받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제주항 서부도 방파제의 오른쪽 공간에서 물질을 대회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중에 제 수상한 해녀들은 1966년도에 서울신문사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청와대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당시에 여기가 이제 제주 공항인데 비포장되어 있는 제주 공항에서 제주 해녀들과 그 다음에 관계자들이 비행기를 앞두고 기념사진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당시에 제주 해녀들은 그 유경수 여사에게 산호를 따가지고 선물로 드렸고요. 그리고 유경수 여사는 당시 제주 해녀들에게 포플린이라는 이제 천을 하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포플린 재질이 너무 좋아서 제주도에서 구한 것보다 너무 좋았다라는 이제 증언을 하셨습니다. 청와대를 방문한다는 것은 그 당시 국민 누구에게나 꿈 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면을 살펴보면 당시 이제 박정희 정부, 군사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산업 부흥이라는 목표 하에 제주 여성들의 강인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대변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제주 해녀들은 그 당시 정부가 주도하고자 했던 산업 부흥이라는 그 목표와 가장 맞는 모델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이어도 호라, 이어도 호라. 그것은 3다 제주도 민요의 한 구절인데 이 노래 속에서 그리는 이상적인 숨 이어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곳에서도 재건의 봉화가 올려졌습니다. 바다를 닮은 해녀는 거친 싸움으로 또 부드러운 애정으로 바다를 지켰습니다. 시끌벅적하게 변해온 세상사. 그래도 바다만은 늘 고요히 해녀를 품어주었습니다. 머구리와의 분쟁, 마을 어장끼리의 충돌 등 1960년대까지 제주 바다를 둘러싼 분쟁은 이어졌는데요. 오랜 기간 논의 끝에 협의가 잘 이루어져 제주 해녀만의 위계 질서와 공동체 문화가 형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시대의 요구에 따라 해녀들이 채취하는 해산물도 종류를 달리했다는 게 흥미로운데요. 세상은 변하더라도 제주 바다는 한결같이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뒤바꾼 코로나 팬데믹. 시시각각 바뀌는 통계와 낯선 용어로 다가온 코로나19는 인종과 국적, 종교, 성별과 무관하게 우리가 하나로 이어진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고 우리를 살리고 세계를 바꾸기 위해 돌봄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연대하게 만드는 가치. 고암 이응로 선생의 작품에서 발견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국이 보인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